조심하고 삼가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게 경고입니다. 즉 못하게 막는 것이지요. 칼집의 칼날을 살짝 보여주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602강입니다. 오늘은 말 물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말 물자입니다. 말 물자는 말다, 아니다라는 부정의 의미입니다. 경고로 해석하겠습니다. 경고라는 것은 조심하도록 미리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 말물자는 칼도자와 두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두이자는 삐침별자 형태로 2번 그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칼도자는 칼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이자는 숫자 2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물자는 칼을 2번 휘두르는 모양이 경고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칼로 위협하며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모양인 것이죠. 칼을 보여준다라는 것, 칼을 한두 번 휘둘리는 것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침범하지 말라 또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경고인 것이죠. 말물자는 경고를 의미하는 것인데 칼을 2번 휘두르는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칼로 위협하면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모양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의인물사, 사인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의심스러운 사람은 부리지 말고 일단 사람을 부리게 되면 그 사람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의 말입니다. 그리고 물룡이나 물렴이라 할 때도 말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말물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다자입니다. 말물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바꿀 역자입니다. 바꿀 역자는 바꾸다는 것이죠. 교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바꿀 역자는 해일자와 말물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해일자는 해입니다. 하늘에 뜬 태양이죠. 이 해는 자연의 조화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해석합니다. 말물자는 말다, 아니다라는 뜻으로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꿀 역자는 해의 경고는 바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의 장점이 곧 단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햇빛은 우리에게 이로운 존재지만 항상 이롭지는 않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단점이 되어 재앙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자연이 주는 혜택이 재앙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연의 혜택은 거의 선물로 다가오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재앙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언제 바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인력자는 해의 경고는 바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이 주는 혜택이 재앙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것이죠. 선물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 이는 수시로 바뀐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역지사지가 있습니다. 역지사지는 처지를 서로 바꾸어 생각한다는 뜻으로서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역이라고 할 때나 역학이라 할 때도 바꿀 역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바뀔 양자입니다. 바뀔 양자는 바뀌다는 뜻이 있고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바뀔 양자는 해일자와 한일자와 말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해일자는 해를 의미하죠. 태양입니다. 한일자는 숫자 하나인데 여기서는 경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물자는 말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다룰 자의 변형 부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뀔 양자는 경계에서 해와 달이 바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수평선을 경계로 해와 달이 바뀐다는 것이죠. 매일 일출과 일몰을 경계로 빛과 어둠이 반복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설명하는 글자가 바뀔 양자입니다. 매일매일 해가 떴다, 달이 떴다 변화를 반복하는 것이죠. 수평선을 경계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바뀔 양자입니다. 바뀔 양자는 경계에서 해와 달이 바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평선을 경계로 일출과 일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과 어둠이 반복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글자가 바뀔 양자입니다. 이 바뀔 양자는 거의 부수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물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물건 물자입니다. 물건 물자는 물건을 의미하죠. 물건이라는 것은 일정한 형체를 갖춘 물질적 대상인 것이죠. 이 물건 물자는 소자와 말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소자는 소를 의미하는데 이 소는 희생제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물자는 말다라는 것으로 부정을 의미하지요. 경고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 물자는 서로 경고하는 것이 물건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건은 제사에서 경고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는 모든 물건에는 주의사항과 나름의 역할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로 희생제물로 하여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사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물건을 서로 경고하는 것이죠.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물건마다의 각자의 주의사항과 나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물건 물자는 제사에서 정해진 그 역할이 물건의 참 의미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물건 물자는 서로 경고하는 것이 물건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물건에는 주의사항과 나름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견물생심이 있습니다. 견물생심은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또 물건이나 생물이랄 때도 물건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물자가 사용된 네 번째 관련자는 갑자기 골자입니다. 갑자기 골자는 갑자기라는 뜻이 있죠. 갑자기라는 것은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급히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갑자기 골자는 말물자와 마음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말물자는 말다라는 것으로 부정을 의미합니다. 경고로 해석하지요. 마음심자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골자는 마음에 오는 경고가 갑자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갑자기 골자는 문득 생각나는 불안한 마음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떤 생각이 서서히 일어나진 않습니다. 갑작스레 그 생각이 나는 것이죠. 갑자기 불안이 엄습해오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생각 중에서도 불안한 마음, 마음에서 오는 경고는 갑자기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홀연홀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연홀몰은 문득 나타났다가 문득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홀연이라고 할 때나 홀대라 할 때도 갑자기 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물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황홀할 홀자입니다. 황홀할 홀자는 황홀하다는 뜻이 있죠. 황홀하다는 것은 미묘하여 헤아려 알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 황홀할 홀자는 마음신변의 갑자기 홀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마음신변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갑자기 홀자는 갑자기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홀할 홀자는 마음에 갑자기 닥치는 게 황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마음의 상태가 황홀하다는 것이죠. 어떤 아름다운 광경을 봤다든가 아니면 급작스러운 상황을 보면 마음이 황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황홀한 마음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이죠. 황홀할 호자는 마음에 갑자기 닥치는 게 황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마음의 상태가 황홀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황홀이 있죠. 황홀은 광채가 어른어른하여 눈이 부신 상태를 말합니다. 또는 사물에 마음이 팔려 멍하니 서 있는 모양도 황홀이라는 것이죠. 또는 미묘하여 헤아려 알기 어려운 상태를 황홀이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602강으로서 말물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